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주식 시장 지금 코스피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번 주 흐름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일단은 뭔가 주 초반에는 그래도 저항을 좀 이겨내면서 밑에서 계속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수요일부터 무너져서 지금은 다소 좀 추세가 안 좋게 내려가는 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 동향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건이 그래요. 여건 자체가 좀 안 좋아졌죠. 시장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막 높아진 상태고, 이런 분위기가 주중 내내 좀 시장의 분위기를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시장이 상승 요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투자 심리에 눌려서. 이게 다음 달 있을 FOMC에서 실제로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를 미국이 올릴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말뿐인 건지 진짜로 올릴지, 어쨌거나 시장은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그러한 동향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율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날 금요일이거든요. 지금 녹화가요. 금요일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주식시장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주식시장 리스크가 높아진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가 있겠죠.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도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3천억 순매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 이런 순매도는 없었는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고요. 환율 동향도 안 좋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은 잘 버틴 거고, 나스닥 흐름은 더 고점 대비해서 흘러내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해야지 될 부분이 장기적 시각이냐 단기적 시각이냐는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경향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 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팩트를 놓고 봤을 때 물가지표들은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경기 동향은 예상보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나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기 동향은 예상보다 나은데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물가 지표들은 뭐 예상치보다는 이달에도 높게는 나왔지만은 실제 수치는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들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때문에 시장은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다가올 FOMC가 한 달이나 남아 있어요.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던지 아니면 뭔가 팩트가 확인이 되어야지 시장은 움직일 텐데, 지금은 다음 FOMC까지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해야지 된다. 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팔라고 주문을 안 하냐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점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관망을 해야지 되고, 시장의 추세가, 최근의 추세가 다소 꺾이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는 시장에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악재가 많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부분들은 이미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팡 치고 올라갈 때, 이게 시장에서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호재가 나왔을 때 팡 치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시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재료가 나왔을 때 팡 치고 올라가나요? 시장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호재일수록 더 탄력적으로 튀기 마련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기회는 계속 보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동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당장 어떤 호재가 최근 들어서 나와 있는 이런 우려들을 잠식시킬 재료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시장은 튀어오를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주 초반에 이미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도 최대한 지수가 끌어올려지려고 하는 저가 매수세들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어떤 호재가 언제 등장을 할지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런 호재들이 계속 FOMC, 다음 FOMC까지 없다면 시장은 슬금슬금 계속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 점이 당장은 우리가 관망을 해야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저점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지지점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나 돼서 매수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호재,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있던 호재가 등장을 하면서 추세 탈환을 해서 덮치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런 점들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 관망이 맞고 절대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관망이 바람직하지 않나.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관망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좋을지, 우선 이번 주를 놓고 본다면은 역시 세계적인 트렌드 챗GPT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셀바스 AI가 뭐 일주일 동안 100% 가깝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못 올랐다가 뭐 어제부터 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어디 수급이 갈 데가 없다면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끌어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상승 이후에 떨어질 때는 또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리튬 관련주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그래서 11% 올라갔고 잠잠했거든요. 그러다가 리튬 관련주가 또 흐름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건 뭐 선별되긴 할 것 같아요. 관련 주들도 좀 볼 필요는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시장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종목이 에코프로였잖아요. 시장의 중심이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거치더라도 에코프로는 더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흘러내리면은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도 흘러는 내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코스피 말고 코스닥 말고 코스피 지수로 볼게요. 에코프로는 코스닥이긴 하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흘러내린다면은 사실상 코스닥 지수도 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버티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에 대해선 조정이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발생을 했을 때 저가 매수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원체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관망이 맞는 거고요. 무리해서 투자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요. 한 주 동안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걸 보고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좀 조심합시다. 조심하시고 관망하고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충분히 체크하고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는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방향성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